개발협력실에서 근무하는 김태경 과장입니다. 이번 이 EIPP 프로젝트는 KSP를 통해서 발굴을 해서 EIPP로 연계된 최초의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전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기후 위기도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런 위기를 타개를 하기 위해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제 혁신 분야에 대한 육성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그린 에너지, 스마트 시티와 같은 그런 프로젝트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협력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인프라성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 한국의 기획재정부에서는 수원국의 디지털 그린 등 혁신 분야의 개발을 지원을 하고 대규모 인프라나 경제 협력을 확대를 하여서 이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인 경제 혁신 파트너링 프로그램을 2020년부터 출범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케냐가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되어서 총 3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EIPP 사업은 개발 인프라성 개발이라든가 경제 성장의 여지가 충분한 그런 나라들 중에 일부를 선정을 하여서 그 해당 국가에 중점적으로 약 5개에서 10개의 자문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주제에 국한이 되지 않고 다양한 섹터의 정책 자문도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냐는 약 연 5에서 7% 정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중심적인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특히 특징적인 부분은 ICT 분야에서 세계 선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모바일 결제를 하는 이러한 기술을 전 세계 최초로 도입을 한 나라가 케냐입니다. 이 엠페사를 통해서 어떤 구멍가게에서 물건을 구입을 하는 게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고 굉장히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국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ICT 분야는 앞으로 2022년까지는 91억 달러까지 또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굉장히 IT 선도적인 국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63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요. 그 이후 꾸준하게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 2030이라는 국가적인 아젠다를 통해서 케냐의 산업화, 특히 이제 실리콘의 사바나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IT 혁신을 추진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다양한 민간 협력 IPP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제 참여를 할 이제 AFCFTA가 올해 1월에 드디어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케냐를 통해서 약 12억의 소비 인구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의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케냐 나이로비 같은 경우에는 약 70만 명의 인구를 수용을 하기 위해서 그 디자인이 됐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그보다 한 약 10배가 넘는 그런 인구가 많이 과밀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각종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의 물류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라고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번 이 콘자 프로젝트는 이제 앞으로 구상이 될 도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인프라가 어느 정도 다 개발이 된 상황의 프로젝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중요성을 감안을 해서 양국 간의 산업 무역 투자 MOU가 체결이 된 바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정상 레벨 간의 어떤 무역 투자에 대한 기본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저희 현장에 있는 저희 무역관이나 아니면 수출입은행 그리고 대사관에서는 협력국가 어떤 방향으로 해서 이런 무역과 산업 분야의 어떤 진흥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케냐는 내수 중심의 농업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내수 농업국을 어떻게 하면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케냐만의 독특한 문화나 자연도 충분히 생산 요소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블랙팬서가 가장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보실 수 있겠죠. 이제 한국의 어떤 영화
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쟁력과 아프리카의 컨텐츠가 합쳐진다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까 아닐까라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핵심되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KSP 사업을 실제 실행을 이제 해봤는데 케냐 이제 콘자청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줘서 약 60만 평의 부지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은에서는 저희 KSP 사업의 결과를 받아들여서 실제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FS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본 사업으로 이 KSP가 연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말하는 부분은 주로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이었다면 이제 그 안에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컨텐츠 부분에 대한 KSP도 함께 수행을 했습니다. 저희 코트라에서는 컨텐츠, 즉 이제 케냐의 디지털 산업, 예를 들어서 영화나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의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고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진출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장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케냐의 RCT부 차관께서는 콘자 콘자를 스마트 시티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코트라한테 이제 미션을 주게 되었습니다. 통합 관제라든가 스마트 모빌리티를 등을 활용한 이제 도시 관리에 대한 측면을 이제 저희 이제 EIPP로 추가적으로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진행된 프로젝트의 과업은 통합 관제 센터나 스마트 모빌리티 또는 이를 파생되는 여러 가지 스마트 시티 관련된 프로젝트이니까요. 이런 분야에 관심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기업들께서는 이번 사업을 관심을 더욱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KSP를 진행되는 결과 이제 우리 한국의 연구진이라든가 여러 기업들의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업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수요도 많이 감지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최초로 진행되는 한국형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입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협력을 해서 지금까지 프로젝트를 이끌고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지도 이미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EIPP로 이 사업을 확장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2년, 3년 차까지 사업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께서 여러 가지 수요를 주시거나 협의를 해서 앞으로 더 유망하고 더 실제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을 하는 과정에 앞으로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콘자 청장께서는 저희한테 이 콘자를 아프리카에서 넘버1 스마트 시티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어지는 이제 스마트 시티가 완성이 될 경우에 이제 SDG의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케냐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의 기반이 강화가 될 수 있습니다. 콘자라는 부지 안에는 기존에 지금 수은에서 진행 중이신 카이스트 이전 사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통합 관제 센터,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에너지라든가 스마트 도시 행정 등 이런 사업들이 모두 다 진행이 될 경우에 명실상부하게 이제 아프리카에 정말 한국형 시티가 건립이 되는구나라고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번에 저희가 진행되는 케냐 프로젝트가 KSP에서 EIPP로 진행된 최초의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으신데요. 팀 코리아라든가 여러 가지 연계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KSP를 통해서 EIPP로 확장되는 그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PT를 과정에서 대부분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진행됐던 히스토리를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하는 과업의 핵심은 스마트 시티화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부분, 그리고 해당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난 이후에는 실제 수행을 할 수 있는 앵커 가장 핵심되는 시설인 통합 관제 센터,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뇌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스마트 모빌리티,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손과 발의 기능을 하는 그런 시설들이 될 것 같은데요. 콘자 쪽에서도 가장 희망을 하고 우리 기업의 측면에서도 가장 그 경쟁력이 있는 두 가지 프로젝트로 우선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2년차, 3년차에서도 더 연관된 더욱더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확장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규모에 대한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학계 그리고 연구기관들 아니면 뭐 대기업 모두 일단은 KSP와 EIPP 사업에 참여를 하실 수 있으신데요. 하지만 이제 그런 규모라기보다는 우리 기업께서 얼마나 이 해당 프로젝트에 이제 전문성이 있으시고 해당 지역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지가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EIPP에 입찰에 참여하시는 부분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디지털 산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더 장기적으로 기업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 EIPP 과업은 그 케냐 쪽과 세부적으로 이제 사업 범위의 과정을 협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체적인 정보를 드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실제 이 사업에 대해서 입찰 공고가 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공고문은 저희 이제 나라장터라든가 이제 기타 관련된 사이트에 저희가 등재를 할 예정이니까 모두들 이제 무차별하게 이제 오픈돼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